여러분, 두 개의 기체가 같은 용기 안에서 혼합되면 개별 기체가 가진 압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전체 압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를 들어 콕으로 이렇게 분리된 두 개의 플라스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에는 산소 1기압, 다른 한쪽에는 질소 1기압의 기체가 각각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 이 콕을 열어서 기체가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질 겁니다. 그래서 산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 플라스크에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플라스크에도 존재할 거며, 그리고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플라스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왼쪽 플라스크에도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각 기체 입장에서 보면 부피가 1리터에서 2리터로 바뀐 거죠. 그래서 2리터로 바뀐 상태에서는 각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죠. 0.5기압으로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측정되는 압력은 개별 기체의 압력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압력은 그대로 1기압이 측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경우에는 0.5기압이 되는 거죠. 부분 압력 법칙을 정리해 보면 기체가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혼합된 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각각의 기체는 혼합된 상태에서도 마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압력은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에 비례합니다.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요. 기체의 부분 압력은 해당 기체의 몰수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몰 분율이라는 걸 정의해 볼 텐데요. 몰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몰수, 앞서 살펴본 플라스크 상황에서는 전체 산소의 몰수와 전체 질소의 몰수 분의 해당 기체의 몰수, 산소라고 하면 산소의 몰수가 되겠죠. 즉 전체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 이것을 산소 기체의 몰 분율이라고 할 겁니다. 앞서 동일한 몰수의 산소와 동일한 몰수의 질소 기체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 기체의 몰 분율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역시나 질소 기체의 몰 분율도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각 산소와 질소의 각각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 중에서 절반씩인 0.5기압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각 기체들이 벽에 부딪히는, 즉 충돌하는 횟수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날 텐데 그 횟수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그 몰수는 산소와 질소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압력 중에서도 절반 각각 똑같이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 압력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각 기체가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기체 분자 간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 즉 서로 상호작용은 없으며 기체 분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벽에 충돌하면서 압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기체가 혼합된 상태에서도 마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체의 성질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기체의 성질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것을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기체 분자는 멈추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은, 즉 무질서하게 직선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충돌 후에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공을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공은 바닥에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점점 마찰 에너지 혹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에너지를 잃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죠. 운동 에너지를 결국에 잃게 되는데요. 즉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 기체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 분자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크기가 사실 있죠. 하지만 그 기체 분자가 운동하는 공간에 비해서 자체의 부피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인력과 반발력 같은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없다고 보는 것이며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따르면 온도와 평균 운동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즉 온도를 높이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힘도 커지고 충돌 횟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증가한다. 온도와 압력은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해야겠죠. 기체 분자의 양은 일정한데 부피를 줄이는 거죠. 실린더를 압축해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온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 상태다. 하지만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돌 횟수, 기체 분자가 이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는 증가했고 따라서 압력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피가 감소할수록 압력은 커진다. 바꿔 얘기하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감소한다. 따라서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네,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압력과 몰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온도와 부피가 일정할 때 실린더 속으로 기체 분자를 더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자 수는 많아졌죠. 대신에 온도는 일정했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자 수, 기체 분자의 입자 수 자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겠죠. 즉 그 충돌 횟수의 증가가 뭐로 이어지겠습니까? 압력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기체의 양과 압력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압력과 기체의 양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서 나타내보면 압력은 온도의 비례, 그래서 분자에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따라서 분모에 적어줬죠. 압력과 몰수는 비례관계, 따라서 분자에 적어줬습니다. 나타낸 바와 같이 압력은 부피분의 N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정리해서 부피를 넘겨주면 PV는 NT에 비례한다. 비례를 등호로 바꾸고 싶죠. 그래서 써주는 비례상수가 뭐다? 네, 기체상수 R 값을 써주면 앞서 유도했던 PV는 nRT와 같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동일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